동양풍 인테리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동양풍 인테리어라는 키워드 하나로 작년 오늘의 집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이 4건이 올라갔었고 결과물이 좋았던 덕분에 유튜브 전국 내방자랑까지 출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25 올해의 집 작은 집 부문 10인 안에 드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고요. 제가 특별한 걸 했다기보다는 저만의 기준으로 골랐던 가구와 소품들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오늘 그거를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드릴 아이템은 5가지인데요. 전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만든 가구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블라인드인데요. 이 제품은 더 지우의 한옥 쉐이드 4 샌드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격자 무드를 살려서 연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늬 없이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무늬가 없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무늬 없이 전체를 가리게 둬도 한옥미가 살아있죠. 그리고 저희 집이 북동향이라 해가 잘 안 드는데 해가 잘 드는 아침에는 여기 천 사이로 빛이 스미는 것처럼 연출이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요. 공간 모드를 바꿀 때 패브릭만큼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흔치가 않아요. 특히나 저처럼 이런 큰 창이라면 더욱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동양풍은 가구로 연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확실한 무드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블라인드나 커튼부터 서칭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커튼이 아닌 블라인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커튼은 이렇게 곡선이 지다 보니까 조금 공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좀 있다면 블라인드는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 정돈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지만 굉장히 뭐가 많은 맥시멀리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절제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팁 하나 드리자면 이 블라인드 샌드 컬러가 상세 페이지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어두운 편이에요. 보통 머쉬룸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밝은 무드를 원하시면 그 두 컬러를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샌드 컬러가 화려한 저희 집의 무드를 조금 더 눌러주는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루노즈 페이퍼 램프 스탠다드 50cm입니다. 보통 종이등 고를 때 이 사이즈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지등이나 종이등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좀 더 포인트로 예쁜 경우가 많고 저도 50cm 후회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거실 절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에 다는 게 아니면 큰 걸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조명 온도는 3000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온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숫자가 낮을수록 따뜻하고 노란빛이 돌고 높을수록 하얗고 차가운 빛이에요. 3000K는 이렇게 카페 조명 같은 따뜻한 느낌, 4000K는 사무실처럼 밝고 선명한 느낌인 거죠. 동양풍 인테리어에 우드톤이 많다면 3000K가 훨씬 잘 어울리겠죠? 나무색도 조금 더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소켓 옵션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전기 배선을 직접 연결하는 펜던트형, 두 번째는 레일에 거는 레일형,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형이에요. 이게 배선 연결 없이 콘센트에만 꽂으면 되니까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러그형 설치할 때 팁을 조금 드리면 예전에 가구 구매했을 때 사용했던 것 같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하나 부착하고 매립등 위에다가 하나 부착을 해놨습니다. 추가로 선이 이렇게 쭉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는 테무에서 구매했던 선 정리 도구를 걸어줬습니다. 접착형 고리를 벽지에 바로 붙이면은 나중에 떼낼 때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공기순환기나 매립등 위에다가 바로 부착을 해놨는데 만약 벽지에 붙여야 하는 상황이면은 짱짱한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 고리를 다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게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명 구매할 때 보니까 천장 물음표 옵션도 팔더라고요. 이게 천장에 나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인데 벽지 손상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 벽지에 십자 칼집을 내가지고 벌려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벽지랑 석고보드랑 아예 붙어 있으면 이걸 억지로 떼내려다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벽지 위에 고정하고 나중에 구멍은 스위치 커버 뒤쪽을 열어보면 이런 여분 벽지 같은 게 있어요. 크기가 작으니까 그걸 오려다 붙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제가 직접 해본 게 아니기도 하고 여분 벽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한지등은 이렇게 불을 꺼도 오브제 느낌이 나고 예뻐서 괜찮죠? 이게 날이 밝으면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종이등이 너무 흔해졌다. 유니크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저는 흔하고 안 흔하고를 떠나서 내 취향에 맞고 내 눈에 예쁘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저 말을 듣고 고민이 되시면 그냥 사십시오. 조명구에는 후회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모시천 가리개예요. 작은 복도를 지나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인데 딱 들어왔을 때 타공판이랑 조각물들이 있다 보니까 시선이 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걸 모시천 가리개로 가려뒀어요. 이게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비치는 소재라서 답답하지 않고 뒤에 뭔가 있다는 느낌만 살짝 남아요. 동양풍 무드랑도 딱 맞고요. 설치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 천장에 접착고리를 붙여두고 자석이 있는 우드 포스터 거리에다가 천을 걸어뒀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는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서 그냥 이참에 물음표 고리를 써볼까 고민 중이긴 해요. 우드 포스터 거리는 테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시천 가리개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살랑살랑 거린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약간 정적인 공간에 움직임이 생기는 기분이라 조금 더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마루야마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무드로 찾으시면은 모시 가리개 커튼 또는 300 커튼으로 검색하시면 꽤 나와요. 다만 소재의 특성상 비치는 정도가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서 너무 얇은 거는 가리는 느낌이 없고 또 너무 두꺼우면은 동양풍 특유의 은은함이 사라지니까 살짝 비치는 정도의 소재로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갈대발입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는 큰 창 옆 벽면에 액자 대신 걸어뒀어요. 원래 이 자리에 꼬꼬핀도 꽂고 엽서도 붙였었는데 다 떼고 나니까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큰 액자로 가려뒀다가 동양풍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마침 예전에 사둔 갈대발이 있길래 걸어봤어요. 자국도 다 가려지고 무드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추천템으로 이 갈대발을 고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소파랑 가리개 커튼이 있는데 이거는 동양 무드보다는 우드 인테리어 느낌에 가깝거든요. 여기 있는 식물 선반도 철제 소재고요. 근데 갈대발 하나 덕분에 이 공간 전체에 동양 무드가 살아난 느낌이에요. 갈대도 자연 소재고 식물도 자연 소재라 이질감 없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게도 가벼워서 꼬꼬핀에 가볍게 걸 수 있고 제가 사용 중인 제품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품절이고요. 시중에서는 여름 시즌마다 다이소에 나와요. 갈대발이. 혹시나 입고 시기를 놓치면 못 살 수 있으니까 미리 알림 설정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풍을 처음 시도해보시거나 집 꾸미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식물존을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늘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느 정도 가구가 들어오고 구상을 했을 때 식물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집 꾸미기라고 해서 굳이 전체를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 제가 집 꾸미기에 대한 철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철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 전체를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내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집 꾸미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걸 표현할 단어를 찾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독일의 슈필라움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이 슈필라움의 정의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휴식 공간 그리고 나만의 놀이 공간을 뜻하는 단어래요. 여러분도 집에 나만의 슈필라움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갈대발이 주는 아이템의 무드는 동양풍을 시작하기에 가장 가볍고 쉬운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여유가 되신다면 식물을 한두 개라도 키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는 조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저는 식물의 인공적인 느낌을 싫어하기도 하고 풍수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크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에 보이는 썰스데이 그린, 제주 담은 달 항아리 플랜트 오브제예요. 오늘의 집에는 퇴점한 상태인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도 확인해보니까 제가 쓰는 제품은 품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조화인데도 이렇게 퀄리티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흔하지 않은 조합 무드고 또 흔하지 않은 조합이라서 인테리어 오브제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화가 무거워요. 그래서 보통은 6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저렴한 제품들은 이쪽에 있는 이런 거나 이 철사가 힘을 못 버티고 축 처져서 모양을 다시 잡아줘야 하거나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10개월 가까이 쓰고 있는데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거의 처음 뒀을 때 그대로랑 다른 게 없고요. 참고로 저는 웨딩 일할 때 웨딩홀 조화를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진짜 짱짱하다고 더 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집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 깔끔한 젠 스타일의 동양미를 추구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컬러감이 포인트로 있는 동양풍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화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만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다른 제품들도 보면 보통 6에서 8만 원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생화는 금방 치고 좋은 조화 하나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오브제 하나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들이 선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뭐 화분이나 꽃 이런 거는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이건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펫플랜트의 부들 잔디 좋아해요. 저는 이런 얇은 잎 식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키우는 걸 번번이 실패했었어요. 순둥하다는 나비란도 2번이나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얇은 잎은 다시는 안 키워야지 생각했는데, 동양풍에는 꼭 이런 난 느낌의 식물이 있어야 좀 더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서칭해서 고심 끝에 고른 게 이 제품이에요. 여기 끝에 보시면 약간 갈변된 느낌 있죠? 얇은 잎 식물은 끝이 잘 상하고 까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런 느낌까지 재현이 되어 있어서 인공적인 느낌이 좀 덜 들어요. 마찬가지로 조화지만은 잎이 가볍기 때문에 형태 변형도 없고 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사방탁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방탁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랑방에서 쓰던 전통 가구예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방이 트여 있어서 사방탁자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좁은 공간도 조금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선비들이 이 가구를 특히 선호한 이유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약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리학 영향 때문에 이런 절제된 절제미가 추구미였어요. 이 탁자가 딱 그 철학을 담은 가구인 거죠.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 남긴 형태. 그래서 지금 현대의 공간에 둬도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가구예요. 그리고 이 가구는 가구 제작 기능사를 따고 어떤 가구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만들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서 조립이 완성되는 짜맞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만들면서 애정을 듬뿍 쏟았고, 어쩌면은 이 가구가 저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동양풍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최애 가구가 될 겁니다. 이왕 직접 만드는 거 조명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반 뒤쪽에는 살을 만들고 이렇게 한지 아크릴을 활용해서 인테리어 조명 역할까지 하게끔 만들었어요. 마감은 이렇게 까맣게 먹칠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수공구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크랙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먹칠 덕분에 티가 안 나요. 단점은 먼지가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덕분에 멀리서 봐야 아름다울 뻔했던 가구가 가까이서 봐도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먹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직접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나무에 손을 대고 만드는 이유는 뿌듯해서가 아니고 그냥 애착이 가는 물건이 내 근처에 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무를 만지게 되는 것 같고,
혼자 살면 생각보다 집에 애정을 쏟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면 누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적이고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럴수록 집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식물이나 가구나 혹은 물건 같은 거를 둔다면 그런 당연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처럼 목공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아닌 것 중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걸 집에 들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저처럼 동양풍 무드로 바꿔보는 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혹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